네, 불교 정신치료 강의 제2장의 7번째 주제, 마음의 길이 나는 원리를 요약하겠습니다. 앞에 박사님의 경험담이 좀 나오시는데요. 2003년 자선 수행을 하는 도중에 의도하지 않고 그 생각과 관련된 다른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탁 올라오는 그런 걸 관찰하는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거대한 생각의 탱크에서 떠오른다는 것도 관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올라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생각 탱크에 넣지 말아야 하고 또 넣지 않겠다는 것을 결심하셨다고요. 그래서 관찰하신 거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생각의 탱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그 탱크의 용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 둘째는 그 탱크에 들어간 거는 지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거라면 언제라도 떠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탱크에 무엇이 들어있고 거기서 뭐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됩니다. 6가지 경로, 눈, 귀, 코, 혀, 몸, 정신작용을 통해서 생각의 탱크에 입력이 되고 또 많이 입력된 것은 잘 올라오고 이것이 마음의 길이 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라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가면 현재로 데려오는 연습을 꾸준히 많이 해야 합니다. 예. 현재에 있을 때 이득은 과거나 미래로 갔을 때 받는 영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현재에 있으면 현재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분명한 암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또 알고 모르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 결과 생활에 필요한 적절하고 분명한 지혜가 생깁니다. 이 밖에도 현재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엄청난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현재에 있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과거나 미래로 안 가게 되고, 이게 또 마음의 길이 나는 그 원리를 또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생각이 의도하지 않아도 탁 올라온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서 알기도 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순간을 보게 되면 좀 충격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이 생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잘 쓰려고 궁리하면서 살다가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 생각에 좀 노예였을 수도 있겠다. 좀 속아서 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살았나 싶기도 하는데, 그 본문에서 생각의 탱크에 올라오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넣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했을 때, 거기서 다시 완벽한 통제 가능한 건 아니지만 주인이 될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의 탱크 속성을 좀 이해하면서 이 주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요때 이제 이 생각의 정의랑 99쪽에 보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는 기능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능과 또 생각과의 관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의 정의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쓰는 그 용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생각을 뭐 정신작용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데카르트가 한 말이다.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게 이제 원문이 보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코기토예요, 코기토. 요즘 이제 영어로 하면 코그나이저 이런 뜻이에요. 인지한다, 또는 뭐 정신작용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제 그 정신작용을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해서 생각이 존재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하는데, 그거 이제 대표적으로 좀 잘못 오도할 수 있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은 이거예요. 생각의 정의는. 내가 무슨 지금 정신작용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 현재 하는 것에서 벗어난 다른 데로 마음이 탁 가는 거. 그러니까 주로 과거, 미래 생각으로 가는 거겠죠. 꼭 또 과거, 미래 생각이 아니라도 하여튼 현재가 아닌 다른 시점으로 이 현재에서 이탈해서 가는 거. 요걸 나는 이제 생각으로 정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정신작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작용 중에 뭐 생각이라는 정신작용도 있고, 의도, 감정, 기억 뭐 다 있을 수 있죠. 그 정신작용의 하나로서의 생각, 현재 뭘 하다가 다른 데로 이탈한 거.
주로 과거 미래 생각이죠. 그걸 나는 이제 생각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생각이란 거는 사실은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신작용은 다 똑같아요. 관찰해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관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뭐 듣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해봐라, 너는 생각한다. 우리가 마치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는 관찰해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서 책에 그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 생각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무아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무아란 거는 뭐 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정신과 몸은 있는데,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눈곱만큼도 컨트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움직이냐? 인과의 법칙에서 움직여요. 고정된 인간 아니에요. 인과의 법칙에서 움직이는 게 정신이고 물질이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 말씀하셨고, 부처님도 스스로 발견해서 말했고, 제자들도 다 이의를 달지 않고 다 그랬고, 나도 수행해 보니까 그게 무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래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꿈은 깨셔야 돼요. 없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현재 어떤 조건이 또는 인과가 나쁜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뭐가 돼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졌잖아요. 부처님 속에는 이 불근이라는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그 없을 수 있는 조건,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일 그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법을 어길 수 있는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알코올 중독자는 하루 종일 술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현재는 그런 상태예요.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 보면은 그 생각의 주인은 아니지만 또 어떤 인과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한 대담을 듣거나 그럼 또 그게 원인이 돼서 그 속에서 또 새로운 게 생겨서 또 컨트롤하는 쪽으로 갈 수는 있는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런 주인이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다 이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그에 따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라오지를 원치 않은 건 안 넣으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그것이 자연히 그런 속성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거가 연관돼서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마음이 아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은 이제 근본 마음과 마음의 기능을 하는 마음부수라는 마음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본 마음은 아는 기능이에요. 딱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마음부수들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다 작용. 그래서, 그런 이제 마음의 아는 기능과 생각과의 관계는 어떻나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관습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 때 탁 떠오르는 거. 지금 마음과 마음부수 할 때의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탁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생각하구나 하고 거기에도 마음이 있어서 아는 기능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현재에 집중해서 현재 일어나는 걸 잘 알려고 마음이 아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꾸준히 그걸 많이 해야 알 수 있잖아요. 뭔가 마음의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 요 하다가 다른 데로 갔으니까 마음이 아는 기능은 그때는 요걸 하기가 좀 곤란한. 그래서 생각이 어째 보면은 뭔가 우리가 목표하는 아는 기능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기억이 떠오른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탱크, 기억과는 또 어떤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의 탱크에 있는 것을 있어야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란 게 이제 여러 형태예요, 사실은. 저걸 보고, 저 사람 내가 봤다. 그것도 기억의 일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걸 볼 때 그와 연상해서 이런 게 또 떠오른다 하면서 그때 내가 경험했던 걸 또 전에 경험한 걸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그냥 탁 떠오를 수도 있고 기억이 여러 형태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그건 다 입력된 거예요. 전에 한번 본 거예요. 보거나 듣거나 뭐 느끼거나 하여튼 생각했거나. 그러니까 기억이란 거는 뭐 이제 생각의 탱크 측면에서 말하면
안에 들은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떠올라서 그것을 아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초기 불교에서는 색수상 행식으로 구성됐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상이 뭐냐면 상이 이미 내가 과거에 본 걸 다시 봤을 때 저거는 내가 전에 봤던 거다. 저거는 뭐다 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렇게 생긴 게 있구나 하는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도 어째 보면 처음에 요런 게 있구나 하고 탁 들어가는 거겠죠. 다음에 볼 땐 요게 탁 떠오르면서 요거다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의 탱크하고 기억은 뭐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부를 잘하려면 기억이 잘 나야 되잖아요. 뭐 수학 문제 풀 때도 전에 푸는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보니까 같은 책을 9번 읽어라. 그게 뭐 공부의 비결이라고 어떤 사람 책도 선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간 거는 많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의 생각의 탱크에는 뭐가 있나?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 사람 속에 뭐 이상한 게 많으면 그와 관계된 게 많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내 나름대로 발견을 하고 난 뒤에 아인슈타인이 왜 물리를 잘한 줄 알겠더라고. 머릿속에 물리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모차르트는 음악이 꽉 차 있고, 미국 사람은 영어가 꽉 차 있고, 우리는 한국말이 꽉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말로 하면 없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 세 번째 질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입력할 때 다 입력이 되지만 그다음에 정신작용의 영향이 크다고 입력할 때. 사람은. 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게임과 이 게임으로 입력되는 거로 인해서 그 정신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어떤 대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 그 생각의 탱크 보면 게임이 꽉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게임하고, 어떤 애는 뭐 밥 먹는 거 빼고는 계속 게임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하나는 이제 입력이 엄청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부했던 거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게임 입력인 거에 비하면. 올라온 힘은 많이 입력되고 강렬한 것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입력의 면에서 게임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게임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유익한 마음으로 하느냐, 해로운 마음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 게임을 한다. 그럼 이렇게 전략을 하면 그런 쪽에 이제 지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만은 뭐 스트레스 해소로 저놈을 때려야지, 저놈을 죽여야지, 뭐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건 해로운 마음이 돼서 해로운 것들이 우리 이 정신 속에 엄청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게임을 많이 하면 게임 중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온통 게임만 생각하죠. 친구도 보면 이제 게임 잘하는 애들하고 친구하고 게임 중심으로 그 점에서 하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게임을 할 때 어떤 마음이냐, 그게 이제 해로운 마음이냐 유익한 마음이냐에 따라 이제 영향을 받고, 예를 들면 전략 게임을 하면 어찌 보면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뭐 목표를 세우고 뭐 전략을 짜고 뭐 이런 하면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발달할 수는 있죠. 그리고 사실은 게임을 하게 되면 컴퓨터 자판을 굉장히 빨리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나 이걸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하는 놀이는 다 자기 생존을 대비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곰은 보면 나무 타는 놀이를 한대요. 인간은 옛날에는 뭐 던지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지만 지금 게임 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미래를 대비하는 걸 수 있어요. 내 같은 사람들은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기 힘들 수 있어요. 애들한테는 간단한 것도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일론 마스크 있잖아요. 일론 마스크. 지금 뭐 50대 초반인데 뭐 세계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전략 게임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략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사업을 할 때도 그 전략 게임에서 뭔가 터득된 그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게 나쁘다 이래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전 국민이 다 듣는 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입력된다. 입력된 거는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할 때 어떻게 된다. 이러면은 뭐 하겠지만, 내 이야기 듣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고, 그냥 세상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제 게임들을 많이 하고, 이거는 점점 심해질 거예요. 점점 심해지고, 어째 보면 좋은 측면에서 말하면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우리한테 도움되게 또 시간도 적절하게 하는 그런 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어지는 질문인데, 생각의 탱크에 이제 입력이 될 때, 이제 반복해서 많이 입력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또 많이 떠오를 수 있고, 그리고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냐가 이제 결정된다 했을 때, 근데 입력이 될 때 보면, 반복이나 양만 또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트라우마틱한 사건이라든지, 또는 왜 어떤 각성의 경험 있잖아요. 그 굉장히 영적으로든 어떤 또는 배움의 순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단순한 양만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생각의 탱크에 입력될 때 어떤 법칙에서 종류나 어떤 예외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나는 예외는 없다 봐요. 법칙을 따른다 봐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양하고 강도가 난 두 가지가 중요하다 봐요. 강도가.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탁 들어올 때 내 모든 존재가 다 귀를 기울이고 내 어떤 생존에 관계되는 뭐가 들어올 때하고 그냥 뭐가 쏙 비칠 때하고는 다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강도 면에서 이제 보고 그것들은 어쨌든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번 팍 들어온 것이 한번 들어온 것만으로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강력한 게 들어오면 그게 자연히 또 막, 그거에 대해 또 떠오를 수가 있어요. 떠올라서 처음 들어온 강도도 강도지만 또 반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주의가 가고 또 오르고, 이럴 수도 있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양과 강도다. 그래서 어째 보면 이제, 강도가 높은 거는 이제 많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게 부정적인 거다. 뭐 긍정적인 것 같으면 아까 명상을 하면서 선정의 경험이나 이런 거는 뭐 떠오르면 좋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것이 지금 현재 맞지 않은 게 떠오를 때는, 이런 게 딱 떠올랐을 때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현재에 집중하는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놈들은 그냥 올라오기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나 병원에 가면 힘들잖아요. 병원에 뭐 건강검진이든 뭐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갈 때는 그거는 강력한 거기 때문에 자꾸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 가기 전부터 현재에 집중하면서 가가지고 병원에 있을 때 계속 현재 집중하는 그런 이제 대적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그런 영향에서부터 좀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거기에 추가 질문인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불교 정신 치료에서 프로이트의 무의식이 이제 무의식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의식하지 못한 것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데, 그냥 통상적인 의미로 했을 때 왜 그 잠재화 서브리미널이라고 해서 왜 잠재화를 해서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광고, 그래서 뭐 지하철 달릴 때 보면은 우리 모르지만 밖에 뭐 광고 선전이 막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면에 있으면은 모르지만 어디에 이렇게 숨겨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럼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되게 미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의식을 우리가 못하는 그냥 간접적으로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하여튼 눈으로 들어온 거는 우리 속에 들어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한 광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순간에 그게 뭐 강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와서 그놈들이, 그러고 광고라는 게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가면 다음에도 보고 또 보고 하니까 이 바탕에 쫙 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걸 노릴 거예요, 광고한 사람. 그러면 저는 게임도 그렇고 이런 광고도 그렇고 불교 정신 치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뭔가 좀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세상은 돈이 움직여요. 돈이. 그리고 또 사람들도 돈을 필요로 하고 이런데 우리가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절한 거, 뭐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잘 살고 싶은 거를 막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부정적인 게 오면 조치가 될 수 있는 뭐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담배 광고만 해도 그렇잖아요. 옛날엔 담배 딱 어떤 멋있는 사람이 멋있게 피우면 나도 피우고 싶잖아요. 그런 거 막았잖아요. 예, 그런 거 마찬가지죠. 계속 이어지는데 생각의 탱크에 많이 입력된 것이 이제 많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명상을 하거나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생각이 되게 많고 어떤 생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어느 틈에 이제 그 생각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의 탱크에 들어갔는데 이게 왜 안 올라오지? 한번 들어간 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뭔가 어떤 조건이 변해서 지금 당장 안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그래도 안 올라오는 어떤 게 생긴 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죠? 왜 안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들어간 거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절대로 안 없어지는데 이제 그게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내가 과거에 좀 안 좋은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할 때와 같은 조건이 되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안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도 피웠어요. 근데 이제 뭐 종교도 믿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바람을 안 피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이 바람 안 피우는 거로부터, 바람 피우는 것부터 완전히 이제 해결됐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술도 마시고 뭐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은 가져야 되는데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올라오는 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돼야 올라와요. 그리고 내 경험상 이래 보면 이 현재 하는 게 굉장한 힘을 가져요. 현재가 또 막 영향을 맞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안 올라온다는 거는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조건에서 다르게 막 올라오는 거지, 그것이 뭐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절대로.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이럴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내한테 한 번 있은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질문 드리면은 근데 제가 볼 때 입력이 될 때 그냥 이렇게 뭐 시각이나 어떤 정신작용으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론 정신작용의 일부긴 한데 뭔가 내가 반응이나 해서 입장이 있어야지 사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이야기 이전에 이제 사람은 이 눈과 정신작용이 굉장히 강하다 봐요. 근데 이제 동물은 이 코하고 소리, 귀 있잖아요. 소리, 코로, 귀로 이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완동물도 보면 눈이 좀 안 보여도 별 사는데 지장 없더라고. 왜냐면 눈으로 인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 대상 자체는 유익하고 해로운 건 없어요, 사실은. 그 대상에 어떤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면, 어쨌든 이 대상이 입력될 때도 처음 들어올 때 지혜로운 주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있어요. 또 해로운 거로 들어오면 해로운 조건이 있어요. 대상 자체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어떤 주의냐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음에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 바뀌면 옛날에 해로운 어리석은 주의로 해로운 거로 돌았지만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지혜롭게 보면 올라오는 것도 또 다르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또 요래 올라왔지만 바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 자체는 관계없는데 지혜로운 주의냐 어리석은 주의냐 유익한 마음을 일으켰냐 해로운 마음을 일으켰냐에 따라서 입력엔 차이가 있죠. 강박 사고 저번에도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강박 사고 역시 계속 내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안 넣고 싶은데 계속 떠오르잖아요. 이런 침습적인 사고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좀 이었을 때 좀 어떻게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본 거는 떠오를 수 있어요. 들은 것도 떠오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도 떠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거를 그냥 자연현상처럼 내한테 느껴져요. 오늘날 이런 날씨가 된 거는 뭐 이런 조건에서 이런 날씨가 됐잖아요. 또 기압골이 형성된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나면 그냥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뭘 우리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다. 또는 침섭적인 생각들은 보면 불안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 나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냥 생각이 탁 나면 그거 당신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생각은 뭐든지 떠오를 수 있다. 당신 안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귀가 열려 있는데 눈은 그래도 감고 장님들은 평생은 안 볼 거예요. 그렇지만 눈 뜨고 있으면 시야에 들어온 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소리는 그냥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언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면 그냥 현상이 일어나고 그걸 내 생각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람이 불었다. 그렇게 하고 당신 할 일 해라. 그리고 보통은 이제 그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요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요. 생각은 무한정이 떠올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동을 할 때는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발도 움직여야 되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상태, 마음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과거에도 생각 같지만 안 했잖아요. 그럼 별개 문제예요. 생각과 실제로 일어나는 데는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좋은 행동을 하는 데는 우리가 제약 조건이 많아요. 우선 법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보는 건 안 해요. 잘 잡혀가는 걸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생각은 그냥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 그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해서 온 고통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다 해서 오는 고통, 내 짤 빠뜨리면 또 생각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 또 정확히 알면 그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침섭적인 생각을 줄이려면 아침에 눈 떠서부터 현재에 계속 가 있어야 돼요. 가면 또 돌아오고 가면 또 돌아오고. 그 계속 제가 연이어서 들어보니까 이 불교정신 치료가 뭐 다른 데도 물론 다 강력하겠지만 이 강박증 고치기 되게 어렵잖아요. 강박사고라든지 그죠? 중독, 공황장애 이런 데는 굉장히 파워풀하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달인이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리고 방금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뭐 중독이나 강박증이나 첫 번 딱 올라오는 거는 다른 생각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순식간에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생각 놓는 훈련만 철저히 되면 이거 어렵지 않게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우리는 그냥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도 그냥 쑥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잘 되면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가 들잖아요. 그때 딱 알아차리고 탁 수도해버리면 어렵지 않게 그걸 다스릴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결국 이게 참 위로가 되는 게 증상이 관해된 다음에 딱 올라오면 왜 치료 망했어 이렇게 나 또 돌아갔어 이러는데 지금 이 원리를 알았을 때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하다 그냥. 그렇죠. 그러고 이제 올라오는 것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불교 정신치료는 모든 해답을 줄 수 있어요. 뭐 죽음이고 간에 모든 해답을 다 줄 수 있는데 그 길을 가나 안 가나는 것은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길은 제시할 수 있어요. 계속 들으면서 이게 불교 정신치료가 지금 여기 현재에 있고 뭔가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러면서 그거의 지혜를 갖고 산다 이렇게 하니까 와 좋다 하면서 한편으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이제 조사성 같은 경우에도 그거 이제 그 생각 다 그거 생각의 집이고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방향은 다른데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좀 심오한 질문인데 근데 이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내 입장에서 내가 뭐 조사선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집중하는 것은 굉장한 이득이 있어요. 예, 아까 뭐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집중하면 과거 미래로 갔을 때 어떤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지간한 괴로움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분명한 삶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중요시해요. 그리고 불교의 어떤 붓다의 저 가르침의 가장 핵심은 사띠, 마음 챙김이에요.
타임탱이라는 건 현재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로 가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현재도 집착은 하지 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혜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현재 다 있다 하는, 그거는 어찌 보면 아주 미세한 의미에서는 현재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미세한 의미에서는 무명, 무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근데 그거를 현재 다 있지 않은데도 다 있다 이래 보면 좀 무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는 건 많은 이득이 있어요. 많은 이득이. 그렇지만 또 현재의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속에서 현재에 집중해서 그 여러 가지 과거 미래로 안 가고 도움도 받고 그다음 알고 모르고가 분명하지만 그 사람 분명히 한계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 다 있다 이래야 돼. 물론 현재만 계속 집중하면 다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약간 그 이념화하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좀 부다라는 부다의 가르침은 굉장히 철저해요. 정확히 아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선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 말씀하신 의도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그냥 다 있다면 그거는 무지가 끼어든 걸 수 있고 그것이 세상을 보는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초기 불교와 가나선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원리가 뭐라 그러지? 그 뭔가 복잡한 걸 거치지 않고도 환자들한테, 내담자분들한테, 그 다음에 저 개인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를 발견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게 살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내가 환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환자분한테 당신하고 내하고 하루를 딱 바꿔서 한번 살아보자. 당신이 하루 종일 하는 거 이걸 쫙 이야기하고 적고 내가 쭉 적어서 이제 환자는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 나는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해요. 저녁이 되면 나는 녹초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개운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지 우리 존재가 뭐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예. 인과의 법칙상, 인과의 법칙상 힘든 사람은 힘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사람은 힘들지 않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그 법칙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 비유가 괜찮네요. 그러니까 누구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그 비유가 좀 적절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